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필수 기반시설로 제안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급행철도는 지하 대심도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에서 엑스포 개최지인 북한까지 18분 만에 주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수소철도 차량이 지하 대심도를 통해 부산을 가로지르는 부산형 급행철도 뷰티엑스 건설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가칭 뷰티엑스 급행열차로부터 뷰티엑스 건설과 관련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제안된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기간은 40년, 총 사업비는 4조 7,692억 원입니다. 노선 및 정거장은 애초 부산시 계획에서 부전 정거장을 추가해 가덕 신공항을 출발, 명지와 하단, 북항을 거쳐 부전과 센텀시티, 오시리아 정거장을 잇는 총 연장 54km 구간으로 건설됩니다. 특히 부전역의 추가로 도시철도 1, 2호선은 물론 부전 마산 복선 전철과 동해남부선 환승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앞으로 울산, 마산, 창원까지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를 연결해 부울경을 30분대로 잇는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요 시간은 가덕 신공항에서 북한까지 18분, 종착역인 오시리아까지는 33분이 걸리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와 제3자 제한 공고를 마무리한 뒤 실치 협약과 사업자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엑스포 개최 이전에 뷰티엑스를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시내버스를 타려면 전용 이동장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담은 일회용 용기도 버스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찾은 국내외 여행객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 일회용 용기 사용 확산 등은 버스 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한 버스 내 크고 작은 민원과 소동이 빚어지고 있어 부산시는 다음 달 6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기준을 재정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차량 내 휴대 가능 물품 규격이 규격화됩니다. 중량은 20kg, 부피는 20인치 여행용 가방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중량과 부피가 초과하는 물품을 들고 버스에 타면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아진 반려동물은 상자나 가방 등 전용 이동장에 비노출 상태로 보호한 경우에만 버스 탑승이 가능합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이제 불쾌감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지속적인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 역시 기준을 어기면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음식물을 담은 일회용 용기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운반을 위한 포장된 음식물 또는 수분 섭취 목적의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 등은 들고 탈 수 있습니다. 무임 승차가 가능한 5세 이하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지만 보호자 1명당 아동 3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승객이 5,000원권 이상 고액권을 요금으로 내면 계좌 이체를 통해 거스름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부산 온천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여성이 결국 8km나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천 통제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호재 기자입니다. 주말인 지난 23일 0시 15분쯤 영화의 전당 인근 수영강에 여성의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체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온천천에서 실종된 50대 A씨로 파악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구조를 기다리다가 떠내려간 지 나흘째 결국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숨진 A씨는 부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0일 오후 5시 5분쯤 동래구의 한 출입로를 통해 온천천 산책로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었지만 출입구는 통제되지 않았고 하천물이 급격하게 불어난 오후 5시 40분에야 통제됐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등 기준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하천을 통제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상류를 관리하는 금정구는 오후 5시 반에 출입을 통제한 반면 하류인 연제구는 하천 수위가 2m에 육박한 저녁 6시에야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대응도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이들 지자체 역시 기준을 가지고 하천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래구청 관계자입니다. 시민들은 도행로로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험도를 조금 낮게 생각해요. 좀 개선을 좀 많이 되겠죠. 지금 회의도 하자하고 지금 이래 하고 있는데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인명사고가 반복된 만큼 도심 하천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가 설립됩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 사상구는 지역 활성화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하고 내일 사상구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5.5도, 습도는 64%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